안녕하세요. 도영래입니다. 신문 속의 경기도의 새마을운동,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신문 속 경기도의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태생이 관주도의 하향식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운동의 풍조가 만들어진 다른 운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새마을운동을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제안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마치 군대처럼 움직였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문 속 경기도의 새마을운동, 특히 박정희 정권 때 신문에 비친 새마을운동은 얼마나 충실하게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럼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속 경기도의 새마을운동 강의는 먼저 새마을운동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피고요. 이어 새마을운동이 등장한 1970년 초 어떻게 언론에 비춰졌는지 탐색해 보려 합니다. 또 1970년대 중반 새마을운동이 농촌 마을 단위 운동에서 그 범위를 넓히는 새마을운동 확산기의 신문 보도도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들어 정권이 바뀌자 새마을운동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하는 양상도 신문에서 어떻게 비춰졌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비서관을 두고 직접 챙겼던 새마을운동이 정권이 교체되자 반쯤 민간으로 이양된 형태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도는 당시 대통령의 막내 동생 비리로 얼룩이 집니다. 이 과정을 관주도 하향식 운동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비리로 얼룩이 묻고 권력기관화됐다는 비판을 받은 새마을운동이지만 우리나라 농촌의 발전과 국토 개발에 기여한 가치는 결코 폄훼할 수 없습니다. 1970년 초 전국 지방 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농민, 관계기관, 농민 지도자 간의 협조를 전제로 농촌 자조 노력의 진작 방안을 연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바로 새마을 운동을 기획, 집행한 발단이 됩니다. 1970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겨울철 농한기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전국 33,267개의 마을에 시멘트를 각각 335부대씩 무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 지급된 시멘트는 각기 마을의 환경 개선 사업에 쓰입니다. 1973년 1월 16일 대통령령 6458호가 발표됩니다. 내무부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그 아래 4개의 과를 두었습니다. 같은 해 3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서실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합니다. 관주도로 융성하던 새마을운동은 정권이 바뀌자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1980년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체제로 전환되어 민간 주도의 운동을 시도합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은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인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라고 볼 수 있지만 내용으로 따져보면 반관, 반민의 어정쩡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반관, 반민의 운동 형태는 비리로 얼룩집니다. 1988년 50비리 청문회에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관련된 비리가 폭로됐습니다. 이후 새마을운동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완전히 전환되어 그 양상이 변화합니다.
1970년대 가장 융성한 새마을운동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의 역정 과제는 크게 생활 환경 개선, 소득 증대, 의식 개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시기적으로 나누면 1970년부터 73년까지를 기반 조성 단계, 1974년부터 1976년까지를 사업 확산 단계, 1977년부터 1979년까지를 사업 심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국가기록원 새마을운동기록물 시대별 개관에 따른 분류입니다. 1970년대 초 기반 조성 단계에서 박정희 정부는 마을 안길 확장, 농촌 주택 개선, 공공시설물 설치와 같은 농촌 사회의 일상을 근대적 양식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마을 안에서 새마을운동이 중점적으로 시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1976년까지 사업 확장 단계에서 새마을운동은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소하천 정비, 공공작업장 운영과 같이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그 새마을운동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9년까지 사업 심화 단계에서 새마을운동은 환경 개선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광역 단위로 확장합니다. 또 농촌 지역에만 국한됐던 새마을운동을 도시 지역까지 확장해 도농 자매 결혼 등과 같은 사업들을 벌이게 됩니다. 새마을운동은 언론 지상에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경향신문 1970년 4월 22일자에 새마을운동이 가장 먼저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속에 처음 등장한 새마을운동은 그 이름이 새마을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1970년 4월 22일자 일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뭄대책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토 예비군이 중심이 되어 새마을 또는 알뜰한 마을 가꾸기 운동 전개를 지시했다. 이 문구가 새마을 운동이 최초로 거론된 기사입니다. 즉, 새마을 운동은 운동 초기의 이름은 새마을 또는 알뜰한 마을 가꾸기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0년 경향신문을 제외한 다른 매체에서도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1970년 8월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가 시멘트를 매입해서 구입한 시멘트를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 쓰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은 앞서 경향신문이 보도한 새마을 또는 알뜰한 마을 가꾸기 운동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은 언제 처음 언론에서 등장했을까요? 1972년부터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새마을 운동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이 1972년 3월 9일자 기사를 통해서 새마을 운동이 그 이전 70년도부터 있었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 새마을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4월 7일 선언하게 된다고 전하면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분석해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가장 큰 문제를 주민들의 참여의식 부족이라고 꼽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홍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향식 운동이 아니라 관주도의 하향식 운동의 한계가 새마을운동 초창기부터 드러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새마을운동은 언제 처음 신문지상에 등장했을까요? 경기도 새마을운동은 1971년 처음 신문에 나타납니다. 경기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사를 독립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 새마을 가꾸기 유공자 표창을 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경기도 양주군 수동면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국민 포장을 받은 11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새마을운동 초기에 경기도의 새마을운동이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은 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대상이 농촌 지역의 마을이기 때문인 점도 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전의 효과, 언론에 보도되면서 선전의 효과를 얘기할 때 경기도의 농촌보다는 서울과 거리가 먼 농촌 마을이 더 선전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듬해인 1972년 경기도 새마을운동은 다시 한번 신문지상에 나타납니다. 당시 경기도지사가 풍자의 대상이 됐습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각 지방 도지사들이 잘 보이기 위해 신조어를 만들어낸다고 신문기사는 꼬집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시 김태경 경기도지사가 가장 큰 풍자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경 경기도지사는 오무풍토운동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브리핑 같은 걸 한 모양입니다. 오무풍토운동이라는 게 사실 한자 말로는 말이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향신문 1972년 2월 5일자는 김태경 당시 경기도지사의 신조어 오무풍토운동에 대해서 희한한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다 1972년 4월 경향신문 7면에 경기도 새마을운동이 제대로 다뤄진 첫 번째 기획기사가 나옵니다. 1972년 4월 8일자 경향신문은 전국의 새마을운동을 다루는 기획기사 첫머리에 당시 시흥군 의왕면 왕곡 1, 2, 지금으로 따지면 의왕시가 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새마을 운동을 다뤘습니다. 기사는 왕곡 1, 2를 558명이 사는 시골 마을이라고 지칭하고 총 경작 면적도 70.8 정도 밖에 안 되는 가난한 마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은 1972년 4월 4일 왕국 1리를 방문해서 새마을 사업을 칭찬하고 20만 원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왕국 1리가 새마을운동 기획기사의 첫머리를 장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 경기도가 새마을운동의 상징이 됐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면 마을을 시찰한 지 20여일 만에 유경수 영부인이 또 다른 경기도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은 경기도 양주군 수동면 당두평 마을과 같은 양주군의 진전면 금곡리 마을입니다. 영부인은 집집마다 옷을 선물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치하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교통편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영부인이 방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앞선 기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의왕면을 찾은 것도 사실 대구에 있는 행사를 다녀오는 길에 예정에 없이 들렀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가 입은 특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만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학생들도 가까운 경기도를 찾아 새마을 운동을 경험했습니다. 뭐 일종의 지금의 현장 학습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1972년 6월 27일자는 농대생들이 실습과 현장 활동을 겸해 시흥군, 삼본농장, 안성군 등지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시흥군 남면 삼본리는 지금의 군포시 삼본동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31일 동아일보는 연세대 학생들이 경기도 부천시 용유면 무의사리에서 봉사활동과 계몽 활동을 하면서 새마을운동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1973년 새마을운동을 빙자한 사기 사건도 들끓었습니다. 1973년 11월 9일 경향신문은 김현옥 당시 내무부 장관이 최근 새마을운동을 빙자한 각종 사기 사건, 책, 물건의 강매, 기부 금품 강요 행위가 전국에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반새마을 사업의 특별 단속을 경찰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새마을 운동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학생과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계몽과 홍보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은 운동의 내용과 방침을 잘 모르기에 다양한 사기꾼들에게 속아 사기당하는 일도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새마을 운동의 자취는 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배분된 300여 포의 시멘트는 공동 우물이 되기도 했고요. 공동 빨래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은 이 사진들이 1968년에 찍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새마을운동이 1970년부터 시작됐고 시멘트를 마을마다 배분한 것은 1971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아마 1971년 이후에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사진에서 빨래터는 용인 신원 1리에 있는 빨래터이고요. 공동 우물은 이천의 소고리에 있는 우물입니다. 1975년 7월 13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새마을운동이 확대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월간 경제 동향 보고회에 참석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우리 농촌을 하루빨리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운동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는 그때까지 농촌 마을 단위에서 진행되던 새마을운동이 그 규모를 키우는 계기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 7월에 내린 새마을운동 확대 방안 마련 지시는 1975년 12월이 돼서야 구체적인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집니다. 마을 단위 새마을운동을 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그 지원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확대 지시는 그동안 농촌을 대상으로 하던 새마을운동이 도시까지 번지는 계기가 됩니다. 먼저 공무원 가족들을 중심으로 도시에서의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새마을운동의 특성과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이들이 공무원과 군인과 같은 정부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하던 새마을운동이 공장으로도 번졌습니다. 이게 바로 공장 새마을운동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공업화가 앞섰던 경기도가 이 운동의 맨 앞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에는 당시 경기도의 공장 새마을운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수원 인근의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장 새마을운동은 언론에서 단체 이름만 언급될 뿐 구체적인 실행 양식이나 운동 방향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새마을운동 기획기사에서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는지 대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 기사는 1976년 1월 31일자 경향신문 7면 기사로 번영의 현장이라는 이름의 기획기사입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사례로 좋은 사례겠죠. 경기도 용인구 남사면 월곡부락을 다루고 있는데요. 월곡부락은 폐촌 위기에서 부촌으로 발전했다면서 1975년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자조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의 1977년 2월 22일자 기사는 경기도가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자숙대회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숙대회라는 말은 조금 생소해 보이는 말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심한다는 뜻의 자숙을 모여서 결의한다.
이게 어폐가 좀 있어 보이지만 당시 새마을운동 정신에도 나타나듯이 근면과 사회부도리, 척결 등이 박정희 정권이 표방하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관변 단체들의 자숙 대회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한편으로 있어 보입니다. 새마을운동에 동원된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가 늘어 힘들어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1978년 5월 22일자 동아일보인데요. 이 기사에서 이 기사는 심지어 공무원들이 임용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기사는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사무소에서 일하는 방진호 씨를 통해서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꺼내기도 했는데요. 방 씨는 현장 지도를 하다 보면 하루에 8km 정도를 평균적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5.17 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전두환은 국가 주도의 새마을운동을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사단법인 새마을중앙본부를 만들고요.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민간단체 새마을중앙협의회, 공장새마을추진본부 등 기존의 새마을운동단체를 여기에 통합시켰습니다. 1980년 민간 주소로 넘어간 새마을운동은 언론에서 자취를 감추다시피 사라집니다. 그러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거쳐가는 자리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다시 언론에서 주목을 받은 건 전두환 정권이 끝난 후 50 청문회 자리에서입니다. 내무부 산하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1987년 8월 감사원 감사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두환 씨의 동생 정경환 씨가 1985년부터 1987년 초까지 회장을 맡았습니다. 정경환 씨는 50 실세였지만 정권이 바뀌자 감사원 감사를 받고 76억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됐고요. 이 죄로 징역 7년, 벌금 22억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1988년 7월 다시 이름을 바꿉니다. 당시 이름을 바꿀 때 이사회를 열고 새마을운동을 순수 민간 주도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본부 건물과 대지를 매각하고 본부를 성남 연수원 자리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바뀐 이름이 바로 새마을운동중앙회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체제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